이런 부도나는 회사도 하루에 100%가 오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배짜리 고버스라고 하죠. 참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요. 화장실에서 전화하다가 옆칸에 있던 기자가 들었나 뒷동산한테 딱 때리면서 얘놈 새끼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삽니다. 정말 미친 시장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미국 주식시장 상황과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한 달 전에 미국 주식시장 상황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한 30% 쭉 빠진 다음에 절반 정도 회복을 한 상태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나리오가 V자 반등을 할 것이냐, 옆으로 그냥 지지부지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바닥을 찍을 것이냐 가지고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과는 2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페드 연준의 의장이신 제롬 파월 형님, 슈퍼맨이죠, 슈퍼맨.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 자, 무한 양적 완화, 무한으로 돈을 찍어내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하면서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다 쓰러져 가던 미국 경기를 부양을 했고 지금도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라인이 이제 연준의 자산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라인이 미국 S&P 500 주가지수였고, 주가지수가 쭉 빠지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연준이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다 사들입니다. 여기서 다 던질 때 이걸 연준이 다 받아줘요. 받아주면서 연준의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와 동시에 주가도 연준이 푸는 돈에 힘입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죠.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밖에서 폭동이 나고 이런데도 나스닥은 전혀 상관 안 하는 듯이 올타임 뉴 하이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전 고점을 아예 뚫어버렸죠. 완전 저세상 주식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스닥이 이제 텍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다우존스나 S&P 500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힘을 보여줬고, 그 힘을 보여주면서 이제 10,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죠.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그 10,000포인트를 돌파한 데는 이런 드림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통지하는 만화도 있는데, 여기 제롬 파월 형님이 이제 감독이고, 페이스북의 마이크 저커버그,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애플의 팀 쿡,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해가지고 나스닥을 10,000포인트까지 이끈 주역들 해서 이렇게 드림팀 만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엄청난 강사를 이끈 데는 한국에는 동학개미가 있었죠. 미국에는 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상징하냐면요, 여기 미국에는 로빈훗이라는 앱이 있어요. 핸드폰 앱인데 이 앱으로 쉽게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앱이에요. 근데 이게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수수료 없이 마음껏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앱이었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 판을 완전히 바꿔놨죠. 예전에 TD 아메리트레이드나 이트레이드 이런 브로커들을 적게는 6, 7불, 그리고 비싸게는 9불, 10불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로빈훗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큰 브로커리지 회사들도 수수료를 0으로 만들면서 꽤 타격을 입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로빈훗이 나오면서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앱만 다운받으면 쉽게 주식을 사고 팔고 있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게 말하면 활발해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개나 소나 다 들어와서 물을 흐려놓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풍자하는 만화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밀레니얼이죠.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으로 보면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 연령대 사람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일하면서 저금해 둔 돈이 조금 있는 그런 세대인데, 그 세대들이 이제 저금해 둔 돈 가지고서는 이 로빈훗으로 주식을 열심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로빈훗을 상징하는 요 깃발. 이 로빈훗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영국에 서민들을 이끌고 그 서민들을 착취했던 나쁜 부자들을 혼내주는 그 영웅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주식판이 너희 큰 은행들, 기업들이 다 해먹는 판이었으면 이제는 아니다. 우리 개미들도 이 로빈훗 앱을 가지고서는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굉장히 새로운 무브먼트죠, 시장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헐츠 렌트카 회사죠. 미국에서 거의 가장 큰 렌트카 회사인데, 이 렌트카 회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안 다니고 출장 같은 것도 못 다니고 하면서 이제 렌트카 회사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 헐츠가
부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거죠.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이게 정말 파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기를 할 것인가,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회사의 주식도 하루에 100%가 오릅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묻지마 식으로 주식을 마구 사면서 절대로 안 망할 거야, 우리 연준이 다 살려줄 거야,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너도 나도 주식을 사면서 이런 부도난 회사도 하루에 100%가 오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난 한 달간 일어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열됐다. 그래서 연준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리포 금리를 강력하게 조이겠다. 0.1%였던 것 같다가 5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1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리겠다 라고 연준이 발표를 하면서 미친듯이 올라가던 이 주식시장에 찬물을 한번 끼얹어줍니다. 근데 이 리포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급전이에요. 급전. 이 하루 이틀 사이에 급전이 필요한데 그 급전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 같은 것을 담보로 이제 은행에서 급전을 빌리고 거기다 이제 이자를 붙여가지고 갚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급전이다 보니까 이자가 그렇게 싸진 않았죠. 꽤 비쌌는데 이게 이제 연준 기준으로 이제 overnight funding ratio인데 이게 한 평균 한 2%에서 2.5% 근데 이제 그때 지금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리포 금리도 완전히 쭉 떨어졌죠. 그러면서 거의 이 리포 금리도 제로까지 갔었는데 그 리포 금리를 연준이 이렇게 조금 올리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됐으니까 내가 리포 금리를 옮긴다는 발표를 하면서 조금 완화를 시켜보겠다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건데, 발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던 주식시장이 하루에 6%가 빠져요. 정말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루에 6%를 빠져버리니까 이제 music is over, 음악은 다 끝났구나, 이제 좋은 날도 다 끝났구나, 이제 다시 막 30% 이렇게 곤두박질 치겠구나 해가지고 아마 이때 인버스를 갈아타신 분들도 아마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인버스도 뭐 1배짜리가 있고 2배짜리가 있고 3배짜리 있는데 거래량으로 보면은 이 3배짜리가 가장 많습니다. 정말 화끈해요 다들. 그냥 1배 벌어서는 안 되겠다, 2배도 모자라다, 난 3배를 벌겠다 해가지고 이 3배짜리 고버스라고 하죠. SQQQ 유명하죠. 가장 거래량이 많은 인버스로. 아마 요때 요 인버스 갈아타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준이 그 리포 금리 올린다고 하면서 이제 너무 과격하게 하루에 6%가 빠지고 뭐 막 인버스로 갈아타네, 고버스 갈아타네 막 이러면서 또 시끄러워지니까 연준이 조금 미안했나 봐요. 바로 그 다음날 이런 발표를 합니다. 회사채 사줄게, 회사채 사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공포에 떨고 있던 시장을 다시 또 좀 달래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다음날 이렇게 떨어졌던 게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연준 말 한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주식시장이죠. 또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에 3-4% 이렇게 또 급하게 또 올라가니까 연준이 다시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우리 파월 형님이 Fed is not an elephant 이러면서 연준은 코끼리가 아니다. 그래, 너희 회사채 사주긴 사주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사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다시 또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다시 또 뚝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것도 물론 빠르지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참 극단적인 시장이에요. 연준이 회사채를 사주겠다, 뭐 이것저것 사주겠다, 뭐 이제 주식이랑 ETF까지 사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말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연준의 발란스 쉿인데요. 이제 자산 규모를 나타내는 거죠. 주식시장이 3월 23일날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것처럼 연준의 이제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승을 하던 그 추세가 보시면은 살짝 꺾여요. 그 연준이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니까 이제 사는 거를 조금 줄여야겠다, 그 속도를 좀 늦춰야겠다 하면서 살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연준이 이제 사던 속도도 좀 멈추고 봐가면서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쭉 올랐던 게 다시 빠졌다가 그래도 연준이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또 올랐다가 근데 또 코로나가 좀 심해지는데 하면서 또 빠졌다가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금요일날 이제 장 끝날 때쯤에 이렇게 살짝 벗어납니다. 이렇게 벗어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하방으로 내려가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요때 고버스 사셨던 형님들이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 같은데 그렇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우리 밀레니얼들이 나섭니다.
우리 밀레니얼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다시 열심히 매수를 시작을 했나봐요. 네, 여기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 6시 그리고 아시아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 줄 알았던 게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요 고점 거의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롤러코스터가 정말 따로 없죠. 그렇게 다시 또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번에 등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인상을 팍 쓰고 피터 나바로 형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중국과의 트레이드는 over이다, 끝이 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밤 9시 반이 넘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밤에도 기자회견을 하나? 백악관에서 밤에도 기자회견을 하나? 잠도 안 자나? 아무튼 밤에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잘 올라가던 게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저도 이때 보고 있었는데 밤 9시가 넘어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서 뭔가 했더니 나바라 형님이 중국과의 트레이드는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전화하다가 옆칸에 있던 기자가 들었나. 네, 아무튼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분이 또 구원투수로 등판을 합니다.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윗으로 The China trade deal is fully intact 이러면서 중국과의 트레이드 딜은 문제없다, 끄떡없다 라고 바로 이렇게 트윗을 날려줍니다. 이게 밤 10시쯤, 10시 20분쯤 이렇게 트윗을 날리면서 나바로 뒤통수한테 딱 때리면서 얘놈 새끼야, 너 대선까지 주가 떨어뜨릴 만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 재선해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너놈 새끼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혼을 내니까 바로 죄송합니다 형님 이러면서 wildly out of context 바로 해명하는 말을 합니다. 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그럼 무슨 뜻이었지? 네, 아무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참 극단적인 우리 시장은 바로 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냐? 라는 듯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휙 하고 반등을 해버립니다. 야, 그때 이제 고버스 타셨던 형님들 참 쾌재를 부르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일상이 됐을 것 같은데 참 너무 극과 극이야. 네, 그럼 요쯤에서 미국과 중국이 트레이드 무역 협상이 이제 페이스 1이었죠. 1차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그 1차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 무역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타이틀부터 A Long Way to Go 라고 합니다. 그 1차 무역 협상에서 2020년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00 빌리언 가량을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수입을 한 게 이거밖에 안 돼요. 아직도 이만큼을 더 사야 되는데 과연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농산물을 사기로 했던 약속은 No Chance. 네, 2020년까지 약 40 빌리언을 사기로 했는데 이만큼 사기로 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이만큼밖에 안 샀죠. 4개월 동안 이만큼 샀으면 뭐 1년이면 한 뭐 정도 살려나? 연말까지 이걸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이것도 약간 질문이 들게 하는 자료죠. 하지만 뭐 이런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우리 밀레니얼들은 그래도 삽니다. 네, 뭐 자료 같은 거 확인하지도 않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사서 다시 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 나바로 말 한마디에 이렇게 빠졌다가 트럼프가 뒤통수 딱 때리니까 아닙니다 하고선 다시 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미친 듯이 다시 또 올라가 버립니다. 정말 미친 시장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미국의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는 이렇게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렇게 올라가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던 주식도 다시 또 이렇게 쓱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다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주식시장이 좀 지지부지하니까 연준에서 다시 또 이런 거 발표합니다. 이 Volcker Rule을 완화하겠다, modified 하겠다, 좀 ease하겠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Volcker 룰이 뭐냐면요, 볼커라는 분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번에 이제 볼커라는 분입니다. 이 볼커가 누구냐? 연준의 전 의장님이셨어요. 지금 현재 의장인 우리 제롬 파월 형님이 여기 있죠. 그 전에 이제 제너럴 앨런, 그리고 이제 2008 금융 위기를 정통으로 맞았던 우리 버냉키, 그 전에 이제 거의 최장기간 87년부터 2006년까지 아주 최장기간 연준 의장을 했던 그린스팬 형님이 있는데 그 바로 전 의장이 이 볼커라는 분입니다. 볼커라는 분이 2008 그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2010년에 이제 좀 잠잠해지고 나서
이 볼커 룰이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너네 은행들 지금까지 위험 자산 가지고서는 돈놀이 하면서 재미 보다가 이번에 금융위기 때 큰 코 다쳤잖아. 그러니까 너네 은행들 위험 자산 가지고서는 돈놀이 하는 거 이제 그만해 하고서는 그걸 제한하는 룰이 바로 이 볼커 룰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2010년에 이 볼커 룰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부동산 채권 막 이런 게 위험 자산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나쁘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회사채가 이제 위험 자산인데 그런 위험 자산을 사는 것을 제한을 뒀던 거죠. 그 제한을 뒀던 거를 이 제롬 파월 형님이 풀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선배죠. 네. 전 페드 의장이었던 볼커 형님이 만든 룰을 이제 한창 후배가 이제 그걸 깨버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좀 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다시 또 고개를 쳐들면서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돈길을 풀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었던 게 이런 조건을 겁니다. 배당금 줄이고 자사주 매입하는 거, share buyback 하지 마. 언제까지? third quarter까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건데 돈길을 풀어주니까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배당금 주면서 주주님들 기쁘게 해주고 자사주 매입하면서 또 주주님들 기쁘게 해주고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니까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위험 자산인 회사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벤처기업 같은 아직 이게 정말 미래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모르는 그런 벤처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정말 좋은 뉴스인지 안 좋은 뉴스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은행들이 좀 갸우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 코로나 환자는 정말 역대급으로 치솟기 시작하죠. 이제 여름이 되면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휴가들을 많이 가면서 바닷가 막 이런 데서 뭐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그냥 뭐 소셜 디스턴싱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역대급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와, 4만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죠. 하루 그 확진자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텍사스 주지사는 다시 경제를 리오프닝 하는 거를 허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다 오픈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제동이 걸리네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 꺼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지고 나서 어떡하지 하던 걸 연준이 그 볼커 룰을 완화해 준다고 하면서 다시 또 올라갔다가 따지고 보니까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서 또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신기록을 세우면서 다시 또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지난 금요일 장 마감 때까지의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좋은 것 같다가도 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또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참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은 받긴 받겠지만 이미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연준이 또 여기서 추가로 더 유동성을 풀 수 있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처럼 하루에 막 10%씩 떨어지고 이런 하락하는 그런 장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떨어지면 연준이 다시 받쳐주고 또 떨어지면 연준이 받쳐주고 그러면서 11월에 있는 선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장을 받쳐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지난 한 달 정도간의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앞으로의 한 달은 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다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피땀 흘려서 모은 돈 이런 뉴스랑 그리고 팩트들 체크 잘 해가면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